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프로의 시선 가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허창환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부터 같이 확인하고 출발하겠습니다. AI 수혜 산업이 변압기가 될까요? 네, 변압기인 듯한 시세가 현재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뭐 수출세라던가 수출량 그리고 단가 상장까지 성장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파죽지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본부장님. 올해의 키워드는 누가 뭐래도 AI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주제를 지금 AI하고 변압기 이렇게 잡아오셨거든요. 네. 연관성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뭐 AI에 대한 성장은 좀 지속이 된다가 기본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AI가 성장을 할 때 안정적이고 또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쪽이 어딜까라고 고민이 되실 텐데 사실 간밤에 미국장에서는 원전주들이 좀 좋았습니다. 네. 이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든지 뭐 에너지 쪽 비스트라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주가 추이가 좋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좋아지게 됐을 때 공통분모로 수혜를 받는 쪽이 바로 전력 변압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 공급을 한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이걸 다시 뭐 전환해서 보내야 되니까 그럼 이제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AI라는 게 생기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센터도 많이 짓게 되고 여러 가지 에너지 소모량이 늘어나게 되니 자연스럽게 이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신규 수요가 계속적으로 창출이 되고 있고 그러한 흐름으로 사실 최근 2년 동안의 변압기의 주가 추이는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수주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수출입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시면 변압기 쪽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특히나 이제 연고점을 갱신을 해버렸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사실 작년 초와 비교했을 때 많이 차이가 나는 게 그때까지만 해도 생산에 대한 큐 자체는 상당히 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물량이 나갔는데 이제 후반부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더 이상 생산을 더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큐가 좀 제한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력에 대한 이제 데이터가 연고점을 갱신을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 P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뭐 이게 환율 효과도 당연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게 넘어섰다라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네.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럴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주요로 수출이 되고 있는 지역이 미국인데 사실 미국 지역은 이렇게 AI가 없더라도 지금 사이클상 거의 10년 사이클이거든요. 노후 변압기가 워낙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사실 변압기들은 좋은 상황인데 여기 AI라는 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이게 계속적으로 가속화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보면은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주가가 정말 좋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도 지금 본부장님과 얘기했던 게 모든 것에 다 연관되어 있는 게 이 전력 변압기이기 때문에 이쪽은 확실하다. 그리고 독보적인 우리의 경쟁력 이런 걸 얘기하면서 작년에도 좀 추천을 적극적으로 해줬던 섹터이기도 합니다. LCD 현대일렉트릭이 거의 신고가 라인이고 일진전기도 위치 비슷하거든요. 거의 신고가 라인에서 좀 흔들림 없는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변압기가 그러면 지금도 고속 성장을 했는데 추가 성장이 가능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답 어떻게 주시겠어요? 네,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그냥 가만히 있더라도 이런 노후 변압기를 교체하는 수요만 하더라도 지금 물량이 부족해요. 근데 이제 이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미국에서만 또 늘어나는 게 아니라 뭐 유럽에서도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다른 기타 지역에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에너지원도 25년부터 설치량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전에 대한 투자도 최근에 엄청나게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런 모든 것에 다 변압기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 라인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클이 10년 사이클인데 지금 이제 3년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이슈가 될 것 같고 이 AI에 대한 적어도 데이터 센터가 다 지어지고 이제 더 이상 지을 게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전력에 대한 스토리가 계속 좋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직류 특수변압기 쪽에 대한 스토리가 계속 또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 자체가 확대가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현지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생산을 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이슈가 생기고 있다라는 점.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미중 갈등 수혜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해저 케이블이나 이런 전선 변력 쪽이 사실 중국을 좀 많이 관통을 했는데 그 외 지역으로 지금 다시 세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전력 보내야 되고 그러네요. 또 이제 전선에 대한 이벤트까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 산업은 굉장히 오랜 기간 노이즈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미중 갈등의 한 전선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워낙에 뭐 시장의 성장세에는 말할 것이 없고 또 노후된 변압기들도 꽤 많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교체해야 되는 수요가 있을 것이고 해서 지금 전선에는 이상무다 계속된 가파른 성장 가능하다라고 단번에 오케이라고 대답을 조금 해주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북미 쪽에도 포션이 많잖아요, 본부장님.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걸림돌이 되는 게 뭐 느닷없는 관세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쪽에 대한 리스크가 없을까 좀 점검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제품이라면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비중이 높아지면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변압기는 저는 무풍지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기네들 자국에서 생산이 다 안 돼요. 그래서 이미 사실 한 80% 정도는 해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만약에 해외에서 변압기 안 주면 여기 전력 다 끊겨요. 그 정도예요? 네, 지금 노후 변압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전력에 대한 노이즈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미국이 관세로 이제 이걸 공급하는 쪽에다가 엄포를 놓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냐면 자국이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조선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쵸. 사실상 네. 조선도 이제 우리나라랑 중국밖에 없는데 그런 산업에 대해서 오히려 손을 내밀지 뭐 관세라든지 압박이 전혀 없잖아요. 변압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되게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운 건데 초대형 변압기는 우리나라랑 독일밖에 못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손 놔버리면은 그냥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 초대형 변압기도 공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재밌는 건 독일은 한 세월입니다. 하나 만드는데 6개월, 1년, 뭐 2년까지도 걸려요. 그들 마음이기 때문에 네. 납기를 잘 안 지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딱 지정된 대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초대형 변압기를 다룰 수 있는 나라가 제한적이고 이게 안 되면은 그냥 단순히 전력을 보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전력 자체가 아예 끊겨요. 나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핵심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관세를 했을 때 사실 안 좋은 거는 그쪽 상대방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높은 포션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해저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은 계열사로 엮여 있는 데들이 많아요. 특히나 LS 그룹이 그런데 이게 또 전 세계적으로 그런 쪽을 다룰 수 있는 회사가 5손가락 안에 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만약에 진행을 하면은 자기네들 자국 인프라 투자할 때 우리가 그냥 단가 올려버리면 돼요. 네. 그런 식으로도 압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압박을 가기보다는 좀 더 우호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할 것 같고요. 물론 우리나라 기업이 그렇다고 해서 너네 못 만드니까 그냥 무조건 비싸게 해 이렇게는 안 하겠죠. 미국인데. 하지만 만약에 그런 압박을 가했을 때는 충분히 반대급부로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 조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조선도 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쪽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압박을 가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그 부분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자재 쪽으로는 압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이 워낙 럭비공 같은 사람이잖아요. 갑자기 자기네들 분리도 막 할 수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기보다는 그냥 논리적으로 봤을 때 네. 진행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산업이다. 그래서 좀 무풍지대로 생각을 하시고 지켜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갑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만은 갑은 확실하네요. 여기에서만큼은 정말 트럼프 리스크도 무시할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강력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많이 해주셨어요. 보니까 업체들마다 수주잔고도 굉장히 많아요. 탄탄하고 올해 어닝 서프라이즈도 실적에 대한 뷰도 굉장히 좋고 특히나 뭐 AI 바람을 타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만 본부장님 가격이 내가 지금 접근하기에는 조금 이거 부담이 되는데라고 느끼는 종목들이 몇몇은 체킹이 되거든요. 관심주를 조금 풀어주신다면 어떤 거 주시겠어요? 일단은 뭐 종목은 여러 개 준비해 왔는데 네. 저는 크게 두 가지만 좀 핵심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그 다음 거는 LS 일렉트릭 이렇게 두 개인데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이 HD 현대 일렉트릭은 뭐 이제 요즘에는 일진전기도 초고압 만들고 하는데 사실 이제 과거부터 초고압 변압기 하면은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렇게 세 개인데 HD 현대 일렉트릭은 미국에 대한 포션이 높고요.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매출도 높은데 사실 건설 쪽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무너졌었던 이유가 건설업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변압기 쪽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꼬꾸라졌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LS 일렉트릭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게 직접적으로 납품하는 게 아니라 네. 우회 납품하고 사실 비중이 적고 넘버를 보시면 제일 세 개 중에서는 안 나와요. 네. 실적이. 그래서 좀 못 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LS 일렉트릭이랑 HD 현대 일렉트릭이냐면 뭐 일단 HD 현대 일렉트릭은 명시상부 1등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주잔고도 3년치 깔려 있고요. 워낙 이제 포션도 높은 상황이고 또 이제 물량도 늘어나고 있고요. 뭐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가장 대장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의 수급 이탈도 없고요. 일단 뭐 PER 수준이 이튼과 비슷한 수준에 올라오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의 가치,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펀더가 늘어나는데 PER 기준이 비슷하다라고 해서 비싸다라고 보시고 안 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변압기 계속 못 샀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LS 일렉트릭은 그런 말씀해주신 PER 이런 기준치에도 아직 룸이 많이 남아 있어요. 얘네가 아직 14배, 15배 정도이기 때문에 한 8배 정도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미국 2년 동안에 미국 수주 잔고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실적이 안 나왔는데 수주 잔고가 많이 쌓이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넘버가 굉장히 좋아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현지 투자와 공장을 지어서 이제는 우회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생산하고 현지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변압기 쪽에서는 HVDC라고 해서 직류 쪽에 대한 특수변압기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제일 빠릅니다. HD 현대 일렉트릭도 하고 있는데 상용화는 지금 LS 일렉트릭이 제일 빨라요. 그래서 이쪽으로 만약에 포션이 생기기 시작을 할 겁니다. 왜냐면 직류로 가버리면은 전력 소모량이 더 줄기 때문에 효율이 엄청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 시장이 더 확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를 공부를 해보시면은 전력에 대한 이런 수요가 워낙 높기 때문에 네네. 효율성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 이슈가 되고요. HD 현대일렉트릭은 말씀 주신 것처럼 52주 신고가 부근인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눌려 있다가 이제 막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그렇기 네.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훨씬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쪽에 또 장점은 LS 그룹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해적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쪽이랑 또 같이 엮어서 네. 스토리가 더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구리 가격에 또 연동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포지션을 본다라고 한다면 단연 현재 시점에서 대장한 HD 현대 일렉트릭이겠지만 네. 차기로 아마 올라올 수 있는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은 LS 일렉트릭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요게 만약에 지금 단기 박스권 상단 좀 뚫으려고 하는데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직전 고점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올해부터 생산량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Q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런 또 실적에 대한 포션이 많이 늘어날 수 있어서 상당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딱 이렇게 두 종목만 저희 정리해서 체킹하면 되는 걸까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뭐 사실 산업에서 네. 뭐 종목 얘기하면 막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뭐 사실 산인전기도 네. 그렇고 뭐 일진전기도 그렇고 좋은 종목은 많은데 네. 각각의 지금 노이즈가 있어요. 산일전기는 이번 달 말에 이제 물량이 풀리는 게 있죠. 보유해서 물량 풀리는 게 있고요. 뭐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사실 한쪽에 독보적이진 않습니다. 이게 일진전기 두 개 다 하거든요. 네. 전선과 변압기 둘 다 하기 때문에
근데 이쪽에 산업의 사이클이 있어요. 한 1.5에서 2년 정도 후행합니다. 전선이.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또 변압기를 다 가져가질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있기 때문에 일단 변압기는 초대형은 어차피 딱 정해져 있으니까 초고압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초고압 쪽에서는 이 세 가지 종목이 결국엔 탑이기 때문에 네. 탑 중에서 2개 정도 갖고 계시면 저는 뭐 무난하지 않을까. 든든하겠네요.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를 내 포트를 좀 책임져 줄 만한 섹터가 될 것 같다라는 좀 감이 오지 않으세요? 종목에 대한 얘기까지 상세하게 저희 들어봤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HD 현대일렉트릭 잘 나갔습니다. 작년에. 근데 올해도 또 신고가 바로 돌파하는 위치에 있는데 그래서 조금 부담되신다면은 LX 일렉트릭이 굉장히 또 좋은 답안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룸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네, 신고가 대비해서는 40%가량 눌려 있기 때문에 수주도 굉장히 탄탄하고 그 미국에 진출해서 공장도 지어진 상태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에 또 큰 쪽이기 때문에 이쪽도 한번 접근해 보시면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조언해 주셨네요. 네,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했습니다.